윤성미 산문집 달팽이 편지. 윤성미, 나직나직 풀어놓는 위로의 언어들로 독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품이 넓은 작가다. 인간이 궁금해서 아스트롤로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십수년. 스스로 인간 공부였다고 말하는 그 시간들을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30년 넘게 방송 곁에서 살고 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를 비롯해 정호의 희망곡, 오미희의 가요 응접실, 음향 에세이, 성경섭이 만난 사람,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외에도 다수의 방송을 구성 집필했으며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예술 가곡 앨범 11월의 세레나데, KBS TV 애니 다큐 감성 애니 하루, 진양해의 책이 좋은 밤 등 각종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노래의 날개 위에와 국악방송 이금희와 함께 음악의 숲을 집필 중이다. 저서로는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1권, 2권, 달팽이 편지, 1분 인문학 소소소, 그리고 물고기 자리 여자, 전갈 자리 남자가 있다. 글쓴이의 진심 한 조각, 두 번째 달팽이 편지.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를 전, 재앙화, 할위, 복복, 화가 구르니 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복을 굴리면 화가 되겠죠. 이 말을 지은 이는 소진, 전국시대를 살다 간 인물로 기원전 28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2300여 년을 살아남은 말입니다.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방 새, 늙은이 옹, 조사 지, 말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이 말에는 짧은 에세이 한 편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변방을 넘어 사라지는 바람에 잃은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암말을 데리고 나타났다. 한 마리 말이 두 마리가 되어 돌아오니 전화위복. 하지만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말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노인의 아들이 낙마할 일도 없었겠지만 이 또한 전화위복. 낙마한 덕에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새옹지마가 기원전 123년에 죽은 회남왕 유한이 엮은 책에 실려 있다가 유명해진 말이라고 하니 이 말 또한 최소 2100년은 지구에 있어온 무형문화재급 말입니다. 둘 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살아야지와 견뎌야지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제 짐작이 맞다면 지구에서 2000년을 넘긴 전화위복과 새옹지마는 견뎌야지에 꾸준히 힘을 주는 달팽이 같은 친구들일 겁니다. 혹시 달팽이 편지에 있는 글들을 모아 쭉 짜면 전화위복과 새옹지마 딱 두 방울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두 방울이면 될 이야기들을 또 풀어놓습니다. 달팽이 편지를 읽고 답을 주신 분들 덕분이고 늘 분에 넘치게 아끼고 믿어주시는 포북 계명훈 대표님, F북 김수경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김우연 대표님께도 인사합니다. Ignoranti quem portum petat, nullus ventus est. 어느 항구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순풍은 불지 않는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만 확실히 정해두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느림보 달팽이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꾸준히 5억 년이나 살아왔겠죠. 내일은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먹기 싫은 음식,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할 줄 알면서 상처는 왜 덥석 받을까?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No thanks. 1장 Yes or No. 도무지 정답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숨빗소리. 20여 미터의 물속에서 20여 초, 길게는 2분이 넘게 잠수했던 해녀들은 숨이 멈출 듯한 순간 물 위로 솟구치며 긴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숨빗소리란 온몸을 다해서 참고 있던 힘을 몰아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더 이상 참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순간에 한껏 토해내는 숨소리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이겨낸 소리란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가. 그러니 숨빗소리를 내는 순간이란 뜨거운 환희의 순간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렇습니다. 소한 추위처럼 매섭게 오거나 절대 고독 같은 어둠으로 오거나 상처투성이의 아픔으로 오기도 하니까. 삼한사온이라는 말,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추위의 끝은 반드시 온기로 오고 따뜻한 뒤에도 언제든 다시 추위는 찾아오는 법. 소소하거나 혹은 폭풍처럼 오는 고통의 시간들을 너무 오래 방치해 두지 말고 때로는 해녀들이 그러하듯 힘찬 숨빗소리를 터뜨리며 마음 안에 묵은 고통들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숨빗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될 테니. 탱고처럼 뜨겁게. 탱고는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 라보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고단한 삶이 빚어낸 뜨거운 선물이 바로 탱고입니다. 정열의 춤 탱고는 세상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단장한 채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격정적인 춤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춤은 낯설고 고단한 삶이 모여있는 곳, 고통으로 얼룩진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현실에 갇힌 사람들, 그들은 탱고라는 춤을 통해서 안으로만 가두던 스스로의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고단한 삶을 이기게 만들어준 뜨거운 춤, 마음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게 하는 솔직한 춤 탱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을지, 답답하거나 허겁지겁 마음의 비상구를 찾고 있는 내가 보인다면 탱고처럼 뜨겁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을 맡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 그 마음에게 조금만 더 솔직해 본다는 것, 숨기거나 가두기만 해서 잔뜩 기죽어 있는 내 마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탱고처럼 뜨거우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상처 받지 않고 거절하는 법.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그저 시시한 것이라고 축소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를 큰 고민 속에 빠뜨립니다. 행복과 불행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 축소, 확대만 잘하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프랑스 고전주의 작가 라 로슈푸코의 말입니다. 불행은 가능한 한 축소해서 받아들이고 행복은 되도록 확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 로슈푸코의 말대로만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언제나 기분 좋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소한 상처쯤은 툴툴 털고 일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불행을 축소하고 행복을 확대하는 현미경 하나 내 마음에게 선물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 몰입, 그리고 휴식.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잘 안 될 때면 난로 앞에 앉아 작은 오렌지 껍질을 짜서 불꽃에 끼얹고는 파란 불이 소리내어 타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걱정할 것 없다. 지금까지도 써왔다. 지금도 쓸 수 있다. 정말 문장 하나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문장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이렇게 벽을 뛰어넘는다고 말한 사람은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항상 정해진 시간, 오전에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196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과학자 프란시스 크릭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몰두와 휴식을 교대로 가져야만 한다고. 몰입만 계속된다면 더 이상 몰입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묵묵히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획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잡으려면 먼저 한 가지 테마를 놓고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매달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런 다음 조금 다른 일을 해본다. 가령 휴가를 갖는다거나 춤을 추러 가는 일 따위 말이다. 아이디어는 이런 휴면기에 떠오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사람의 뇌파는 적당한 휴식을 취할 때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뇌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다 여유 있는 상태일수록 고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두뇌. 단순히 뇌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서 마음까지 나 스스로를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제품 하나도 10년 이상을 쓰면 잔고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걷고 뛰고 먹고 일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해온 몸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는 것은 지당한 일이니까. 휴식이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머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도 있는 인생의 룰은 여기서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 걸 6살 때부터 오직 카프리섬만 그려온 한 화가가 말했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시간에만 카프리를 그려요. 아무 때나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따라 그 풍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엄상익의 변호사와 연탄구루마라는 책 속에는 60이 넘도록 오로지 카프리섬만을 그려온 한 무명 화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작가는 카프리섬을 여행하다 만난
어떤 화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말미에 아름다운 섬 하나만을 선택했음에도 화가인 그의 일평생이 모자랐다고 자신의 소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부러질 수야 없다 해도 가끔은 조금 휘어지기도 하면서 살면 한결 편안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하기야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지. 그렇게 다 쏟아서 한 길을 가든 적당히 적당하게만 공들여서 편한 대로 살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작정했거든 무조건 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깐깐하게 가든 설렁설렁 쉬엄쉬엄 가든 이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만 다람쥐와 도토리. 다람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주워다 자주 다니는 길가와 흙 속에 묻어두고 겨우내 하나씩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묻어둔 곳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설모라는 녀석은 숨겨놓은 곳을 몰라 굶어 죽기도 한답니다. 맙소사. 다람쥐가 도토리를 긁어 모을 때의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아두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숨긴 자리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람쥐가 숨겨놓고 찾지 못했던 그 도토리들은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다시 참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또 그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를 먹고 살게 되고 결국 다람쥐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멀리 생각하면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순환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 다람쥐는 언제나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은 양의 도토리를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노력이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애쓰고 공들여온 일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잘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의 보트는 가벼울수록 좋다. 영국 작가 제롬 K. 제롬은 배 안의 세 남자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보트는 가벼워야 한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서 가볍게 라고.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만일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내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10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작가 제롬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보트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롬은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서 가볍게 해야 한다는 인생의 보트에 꼭 필요한 것들로 무엇을 꼽았을까? 검소한 집, 단순한 기쁨들,
친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한두 명의 벗,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고양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한두 개의 파이프, 먹을 만큼의 음식과 입을 만큼의 옷, 그리고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상상도 해볼까 합니다. 큰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다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간추리는 연습은 내 삶에서 버려도 좋을 불필요한 것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